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대표 나승성. 오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오래됐는데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그동안 제가 흑석동을 브리핑하면서 상권을 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했던 이야기를 약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인용하고자 합니다. 기업은행에서 지역상권 리포팅이라고 해서 발행을 했는데 흑석동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받아서 한번 간단하게 이 내용을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지역은 역세권 상권의 흑석역 주변입니다. 매출 규모는 작년 대비 좀 감소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22.1%하고 가게당 15.8%.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흑석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좀 줄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석 지역은 역세권 상권이고요. 흑석동 주변센터 주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39%고 뭐 경제활동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자, 이 대상인데 노들역까지 돼 있어요. 본동까지. 근데 흑석동을 보시면 자, 전체 매출 규모는 작년 2029년 4월 대비 올해 2002년 4월, 2020년 4월에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규모는 22.1%, 가게당은 15.8%. 아마 코로나 네. 영향이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코로나가 좀 크겠죠. 이게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흑석동의 서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0.21%인가 봐요. 비중이. 그런데 올해 0.19% 약간 줄었다. 역시 좀 영향이 비중도 줄었고 전체 매출도 줄었고 서울시에서 비중도 살짝 줄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흑석동이 그만큼 침체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9년이면 2019년이면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9구역, 3구역, 9구역, 11구역 이주해 버리면 흑석동 상권이 많이 당분간 침체될 수 있어요. 입주할 때까지는. 그러면은 재개발로 인한 이제 인구가 줄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매출이 줄어든 그런 부분 얘기하시는 예, 거죠. 이제 그러면 19년인데 19년 3구역 이주 해버렸을 때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당분간 3구역 이어서 9구역, 11구역이 이주함으로 인해서 상가 수요가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입주가 되면 다시 화랑이 되겠지만 그 전에 상권은 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흑석 시장에 가보면 매출이 약간 줄었다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이사를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예, 그러니까 들어오셔야겠네요. 창업하실 분들은 그런 그죠? 걸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종 분석 보면 고기 요리라든가 간이주점 업종 비중은 증가했대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용 서비스 이런 것들은 비중이 감소했다는데 그래도 매출은 늘었어요. 한번 볼게요. 요 표를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성장 업종으로 미용 서비스를 꽂았네요. 점포 수가 모두 증가해서 성장세인 업종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8구역, 7구역 그 아파트 입주하고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미용 서비스가 많이 그죠. 들어 네일샵이나 피부샵 이런 그런 게 들어선 게 아닌가 싶고요. 음식료품 뭐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이건 아닐까요? 편의점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침체가 의약, 의료, 분식, 한식, 커피 이런 거. 그 다음에 닭, 오리, 뭐 닭집 이런 거 주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미용 서비스, 의약, 의료품, 간이주점 업종은 평균 대비 일회 결제 금액이 높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매출로 보면 상위 업종이 한식이에요. 그죠. 사람 밥 먹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되니까. 커피, 음료, 미용 서비스인데 다 마이너스에. 근데 미용 서비스는 5% 증가했고요. 의약, 의료품도 26.8%.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간이주점은 11.5%. 간이주점이 이제 뭐 치맥 뭐 생맥주집 아, 그다음에 선 그 뭐지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그 간단하게 술 마시는 거. 근데 저도 저기 원래 술을 안 먹는데 우리 옆에 분이 이제 회식하자는 바람에 치맥을 네. 많이 먹고 다른 부동산 좋아합니다. 사장님들하고도 네. 치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기여한 것 같아요. 음. 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요 세 업종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네요.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저 이거 처음 봤는데 서울시에 이제 어떤 업종이 생기고 폐업할 때까지 6년이 소요되나 봐요. 그런데 흑석동이 5.9년이니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매출 보면은 수요일 날 12시에서 오후에 매출이 맞고 60세 이상의 주요 고객이라고 해서 좀 의외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흑석 시장에서 장을 보신 분들이 이 연세에 드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이제 카드 매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카드 고객이 몇 대 나이가 알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아니까. 아니 저는 의외로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그 연령대 젊은 층 20, 30대가 많을 줄 알았더니 네, 아니었어요. 학생들은 밥 먹고 학교에서 주로 사 먹다 보니까 비중이 낮을 수도 그렇네.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저기 통계 데이터를 갖고 뭐지 카드 쓴 내역 데이터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남자, 여자. 그다음에 서울시 평균 대비 상주 인구 고객 비중이 낮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외부 인구가 많다. 이건 아무래도 중앙대 병원이 있어서 중앙대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주로 점심시간 때 나와서 쓰거나 뭐 장 봐주고 장 봐가지고 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꼭 그렇진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유입인구 거주 직장지로 보면은 동작구, 흑석동 1등이네요.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보고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요. 이거거든요. 자, 앞으로 유동인구 수네요. 흑석동이 이제 이게 뭐냐면 유동인구수래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다니는가 이걸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상가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뭐 산속에 절강 같은데 혼자 상가 차려놓으면 먹고 살겠어요? 못 먹고 살겠죠. 못 먹고 살죠. 네. 그래서 이 상가인데 여기 지금 빨간색이 어딘 줄 알겠어요? 빨간색일수록 많이 사람이 다닌다는 거겠죠? 네. 어딘지 알겠어요? 여기는 그 신한은행 있고 한 그쪽이지 않을까요? 고봉삼계탕 있고 뭐. 여기 보면은 대학병원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2구역이죠. 네. 2구역하고 흑석시장 쪽 네. 이쪽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해가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러네. 흑석동에서 제일 상권이 활발한 데죠. 그래서 제가 흑석 2구역의 투자 포인트는 뭐다? 상권. 상가를 상가. 받을 수 있는 물건에 투자하시라. 그래서 제가 한 꽤 오래됐죠. 오래전에 상가금을 투자를 찍으면서 제가 흑석동 2구역의 투자 포인트는 상가다. 지금 가끔 거기를 뭐 아파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현재 주상복합이 들어올 예정이고 주상복합도 대형 평형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 추진위에서 생각하는 건 20, 30평대를 지어가지고 물량은 많아요. 수익성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큰 매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2구역에 그 내용이 변경되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뭐니 해도 2구역은 제가 손님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지만 상가를 받으실 분들을 투자하라. 상가를 노리고 특히 병원 앞에 약국자리 뭐 50평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면 대박이겠죠. 월세도 뭐 수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가에 투자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별로 여기 보면 파란색 한강현대라든가 이쪽에는 네. 별로 그 여기 중에. 한강현대 이쪽이죠. 여기는 아예 이제 조사를 안 했어요. 흑석 역세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노들역 역세권 했는데 역시 여기는 비중이 낮죠. 확실히 네, 5등급이고 이쪽으로 낮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상권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제가 이제 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흑석동을 전체 보면은 색깔이 있나 이거? 되구나. 색깔이 근데 뭘로 하죠? 처음 써보니까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보세요. 여기 있네 색깔이. 네. 자, 현재 제가 상가 흑석역에가 있어요. 자, 앞서서 그래서 상가의 핵심은 이쪽이 될 거다. 네. 제가 아까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많이 표시된 곳이 그 나중에 이곳인 보여드릴게요. 거죠? 네. 일단 여가 상가의 핵심이다. 그래서 아크로 앞동 그다음에 흑석 2구역 이쪽에 이제 상가가 키포인트고 여기가 지금 흑석 시장 쪽이죠. 이쪽에 명수대 아파트 있고 네. 이게 명수대 하는 이쪽이 지금 흑석 시장으로 보면 돼요. 해가든 아파트도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쪽이 상가가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여기가 전치 쪽이 높아요.
이렇게 흘러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다 높아요. 이렇게 흘러가죠. 예, 요 밑에가 또 여기 3구역. 3구역, 9구역 다 이렇게 가죠. 여가 3구역이고 여가 9구역이에요. 여가 8구역, 여가 센트럴 6구역인가요? 여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가 이제 4구역이죠. 여가 5구역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다 이렇게 가요. 지하철역으로. 자, 여기서도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요. 다 모이는 곳이죠. 다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 구역은 상가를 많이 지었으면 좋겠는데 상가를 많이 안 지려고 하겠죠. 왜 그럴까요? 수익률 때문에 그러는 거 그래, 아닐까요? 그렇죠. 그치? 자, 재개발하는 입장에서야 분양이 쉬운 게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상가는 적게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상가 수입에서 아파트들이 아파트 분양 상가를 적게 지어요. 근데 거주민들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멀리까지 나가야 되니까. 근데 뭐 그거는 일단은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수익률이 나야 일단 칭찬받으니까 조합원들한테. 초기엔 그렇지만 나중에 뭐 5년, 10년 이렇게 보면 그래서 현재 보면은 여기 한강 현대 상가가 여기 있어요. 네. 근데 많이 침체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1구역은 1,500세대인데 상가가 이렇게 아마 배치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단지 내 상가에 불과하다. 그래서 단지 내 상가라고 하는 것은 뭐 단지에 입점해 있어야 될 상가들, 뭐 세탁소라든가 뭐 편의점 뭐 이 정도 미용실 뭐 간단한 미용실 네. 이 정도에서는 이제 고만고만할 거다. 크게 뭐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상가 투자하실 분들은 여기에 큰 시세차를 안 넣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아파트 투자하세요.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시세차익이 커요. 예컨대 아파트가 5억짜리가 10억 가기는 쉬운데 상가가 5억짜리 10억짜리 가려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세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상가는 고정적으로 월세가 들어오는 장점은 있지만 크게 뛸 확률이 적다. 그래서 그 대신 크게 뛰는 확률은 뛰려면 장사가 잘 돼야 되죠. 월세가 예컨대 100 주던 것이 200 주고 300 주고 400 주고 500 주고 600 주고 1000 주고 그러면은 상가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점을 보라 해서 상가 투자할 때는 이게 지역 상권인지 아니면 중심 상권인지 뭐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명수대 현대 이쪽도 상가가 있죠. 네. 이쪽에도 있는데 그나마 이제 여기에 중심에 가까워서 그런지 한강 현대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두 개 상권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가 있죠. 여기도 이제 중심지에 가까우다 보니까 그런 대로 이쪽에 명수대 현대도 있고 여기 센트럴빌 푸르지오 이쪽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쪽의 상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푸르지오에. 그다음에 3구역은 이쪽에 지금 3구역하고 9구역 얘가 들어서죠. 자,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학원이라든가 단지 내 상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좀 뭐 그런 지역 상권이지만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여기 1700세대, 1700세대, 1500세대고 그다음에 앞에도 있고. 롯데도 여기 지금 상가가 5개가 있는데 크게 뭐 화랑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상가의 중심지는 여기고 그다음에 좀 나머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쪽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학원가가 이제 여기 고등학교가 들어오면서 여기 고등학교가 들어오면서 학원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단지수가 워낙 양쪽에 크다 보니까 여기 센트럴 뭐 동양 UM이 청호 3구역 다 단지수가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이쪽에 푸르지오도 이쪽에 계신 분 다 이쪽에 가서 상권을 볼 수 있으니까 여가 이제 활성화될 것 같고 학원가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도 여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상가 규모가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 조금 또 상가가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여기도. 근데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도 하려면 제가 여기서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분들한테 제 아시는 분한테는. 왜냐면 3구역은 들어왔다 놨다가 이제 빠를 거 이전이. 참고로 우리 아크로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안 나가죠. 네. 자가 비중도 높고 물건이 없어요. 전세 물건이 별로. 그만큼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살기가 이제 어쨌든 여기에 가깝고 한강 보이고 하니까 쾌적하고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가요.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다른 흑석동으로 이사할 일은 별로 없어요. 흑석동에 다른 데 계신 분이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물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개업하시려면 나중에 여기 3구역이라든가 9구역 이쪽에 또는 해가든 이쪽에다 개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이쪽에는 이제 중대생을 위한 상권들이죠. 중대생. 우리도 한 번씩 가긴 가는데 그다지 그렇게 잘 이용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좀 안 맞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근데 어쨌든 상가의 키포인트는 이 구역이 상가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에 내가 상가를 사겠다. 네. 어디다 구매해주고 제일 싶어? 사고 싶은 데는 저도 이 구역 쪽에. 근데 비싸잖아. 네. 근데 돈이 이 구역에 구분 상가가 없으니까 예. 건물이 큰 상가이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 이제 돈이 있으면 그러고 싶고 음. 아니고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하면 여기 3구역하고 9구역 그쪽 여기도 상가가 없어. 상가 쪽으로 가고 싶고 지금 여기도 없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 해가든 쪽에 있는 거기 이렇게 1, 2, 3으로 나누자면 우선은 그래요. 뭐 이런 데는 어때? 이런 데. 그런 데는 이런 데나 네, 그다음에 그런 그 데는 별로 안 가고 아코로 뒤쪽 이런 데. 아니요 거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돈이 그래서 다른 지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돈에 맞는 여기 말고. 그래서 이제 상가를 투자하실 분도 이쪽에 오고 그다음에 상가 그러니까 장사를 하실 분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 대신 당분간 이 3구역, 9구역, 11구역 이주를 해버리면 인구가 확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석시장 쪽에 상권도 나름대로 현재 이제 좀 저전기를 보이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죠. 다 힘드실 입주하고 것 같아요. 나면 이쪽이 핵심이 될 거다. 이 구역은 상가를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상가 가격이 막 오르지는 않아도 안정적으로 그냥 꾸준한 수입이 될 만한 지역들은 일단 상가는 공실이 아파트를- 없어야 돼요. 네, 공실이 공실이 없고 없을 월세가 만한 잘 나와야 되고 지역이- 월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가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네. 우리가 있는 우리가 이걸 볼까요? 우리가 있는 아크로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한강 리치 여기 있는 아크로는 어떨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네 별로죠? 그냥 한 세모라고 보고요. 세모? 예. 네. 근데 세모. 이제 2구역까지 다 완성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구역이 여기 38층 현재 5개 동이 들었으면 대각선 방향이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좋고 그다음에 여기 상구역 1구역은 비싸서 네. 2구역에 있는 상가들은 비쌀 거예요. 네. 그러면 평당 뭐 월세를 막 몇천씩 내면서 부동산을 짜리 넣기 때문에 나중은 좋겠죠. 지금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크로 입주민들이 자가 만족도가 높아서 이사를 안 가고 특히나 더 악재 7월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게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권을 주장해 버리면 이게 지금 하나의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주장에서도 큰 재미를 못 봤는데 입주장을 하고 나서 2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다시 전세가 한 바퀴 돌 때 그때 한번 재미를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게 11월 26일 날 2년 전에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11월 26일이 되면 2년 차가 되는데 자, 7월에 법이 통과가 돼요. 7월에. 그런데 보통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다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에 법 통과되면 이때 입주하신 분들은 월세가 보증금이 이제 근데 34평 기준으로 월세가 보증금이 7억 전후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7억 9억 5천, 9억 3천, 9억 5천 정도 해요. 그럼 2억 5천을 올려받을 수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담이 좀 많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임대차 3법이 통과돼 버리면 나 월세도 못 올려받고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담하는데 내 나름대로 비법을 좀 알려드리는데 여기 유튜브에서는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통과되는 걸 봐서 그게 올리면 다시 찍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2년 차 돌 때 한 번 더 재미를 봐야지라고 기다렸던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된다?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그대로 계약갱신권을 주장하고 5% 내서 올려주고 그러면은 이사를 안 가려고 하겠죠. 저도 왜냐하면 그냥 갱신권 청구할 것 같아요. 자 7억에 5%면 얼마예요? 3,500이죠. 네. 7억 3,500을 주면 돼요. 근데 현재 지금 9억 5천인데 2억 싸게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딴 데 갈 데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계약갱신권에서 주저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될 거로 봐요. 그렇구나. 워낙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가는 아까 이쪽에 이제 투자하실 분들은 이쪽은 지금 건물들이 구분 상가가 없어요. 다 큰 건물들이에요. 이 중앙대 앞에 길가 쪽은 평당 거의 뭐 7, 8천에서 1억까지 이렇게 호가가 되고 있고요. 금액이 큽니다.
그다음에 해가 든 주변에는 요거는 이제 구분 상가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거냐 길가 쪽에 있는 거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여기 앞자리에 있는 좋은 자리를 추천하시는 분이 추천해서 제가 현재에서 가장 좋은 상가다고 투자해서 추천했는데 거래가 됐더라고요. 9억 5천에 아마 그 선 왔다 갔다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1구역인데 1구역이 이제 재개발되면 현재 도로가 쪽에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아마 상가를 뽑을 것 같은데 이쪽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대로변을 딱 예. 보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1구역이 들어서면 이제 센츄럴 한강현대 이쪽도 이제 아쉬운 대로 명수대 현대 명수대 현대 이쪽도 아쉬운 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색깔 칠해놓은 위주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뭐가 있죠? 3구역, 3구역, 9구역, 3구역, 9구역 이 사이에 나름대로 여기에도 몇 개 업종은 좀 호황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앞으로 흑석 재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이 상가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요거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오피스텔 들어오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그렇고 이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실 분들은 뭐 권리금 안 주고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줘가면서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1구역은 향후에 상가가 이제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는 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아크로 뒷단지도 같은 아파트 아크로이긴 하지만 여기는 수요가 요 뒷동 수요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뒷등은 또 저층이라서 낮아요. 그 다음에 전치의 요 일부 쪽 커버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상권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고 메인 상권은 어디로 본다? 2구역 쪽. 자, 메인 상권은 뭐니 해도 요게 메인 상권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주변으로 상가를 투자하실 분은 투자를 하시고 앞으로 주택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택 갖고 이제 단타쳐 갖고 먹을 수도 없죠. 예컨대 2년이면은 60%, 1년이면 70% 양도세.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8%, 12% 이렇게 올려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12% 올리고 70%, 80% 주면은 그다음에 거기다 수수료 나가고 뭐 취득 뭐 부대 비용 빼고 나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오늘 아침 뉴스에 오피스텔에 대한 매기가 움직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저도 손님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동안 아파트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아파트는 좀 쉬고 이제 아파트 투자보다는 앞으로 계속 보유세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되면 장난이 아닌 거죠. 저도 몇 개월 동안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상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분산 투자 우리가 주식회원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 제가 처음에 그 인생의 사이클에 있어서 유튜브 전에 한번 찍은 적이 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젊었을 때 돈이 없었을 때는 빌라 투자. 네. 그다음에 돈이 좀 생기면 아파트 갭 투자. 좀 싼데. 그러다 좀 더 크면은 이제 아파트 뭐 재개발 뭐 이런 쪽에 투자. 그다음에 고급 아파트. 그다음에 아파트를 갖고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투자 성과를 이루고 아파트를 뭐 몇 개를 갖고 있다든지 안정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아파트 다 갖고 있다. 그다음 투자하는 게 뭐예요? 그다음에 상가. 상가도 어떤 상가? 이제 이런 이상한 공실 생기고 이런 그 저기 요 변두리에 있는 상가보다는 핵심 상권에 있는 상가. 그러면 월세도 잘 나오고 물론 비싸긴 해요. 네. 그런데 공실이 안 생겨. 월세 빵빵하게 나와. 월세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뭐니 해도 걱정이 안 된다. 근데 원룸도 이에 준해서 할 수 있는데 원룸은 어떻게 돼요? 매번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머리 아파. 좋은 상가는 권리금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인이 신경 쓸 필요 없어. 30년간 신경 안 써도 돼요. 세입자끼리 알아서 다 해.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원룸도요. 관리를 해주는 업체를 끼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본인 취향에 맡아서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저기 유튜브의 목적은 흑석 상권을 한번 우리가 그동안의 상권과 앞으로 재개발 끝나고 난 후에 상권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걸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아파트 투자가 끝나신 분들은 상가를 투자하시고 상가 같은 수익형 투자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알죠. 뭐예요? 얼마 전에 토지, 땅. 예. 이제 제 옆에 있더니 한 1년 있더니 이제 도사가 다 됐어요. 예, 얼마 전에 땅 보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땅도 사놓으신 분 있어요. 뭐 저보고 또 한 10억 들고 좋은 땅 구해달라라고 주문하면 제가 착수금 주라고 했어요.
착수금 안 주고 안 받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땅도 좋은 땅을 골라야죠. 그 땅은 보는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네. 풍수적으로 그렇고 특히 이제 땅을 사놨는데 나중에 거기에 고속도로가 뚫린다든지 제가 사는 땅도 그렇잖아요. 송파에서 15분이면 가야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대박 칠 수 있고 더 희망적인 거는 희망이 아니라 더 신도시 기도시 되면 사기 신도시 사기 신도시로 확정되면 대박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빌라에서 아파트 단독 그 고급 아파트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이런 걸 다 했다. 어느 정도 다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제 길게 보고 이거는 없는 셈 치고 길게 보고 땅도 쫙 어디 시골 땅? 시골 땅 아니고 그냥 시골 땅도 괜찮아요. 아, 싸잖아. 네. 우리 시골 땅은 저기 평당 뭐 2, 3천밖에 안 해. 네. 몇만 평 갖고 있어도 신경 안 써. 그거는. 왜냐면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그가 뭔가 개발되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때는 대박 치는 거지. 이제 후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땅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2, 30년간 듬직하게 보고 투자를 하시다. 그 대신 땅은 마지막 투자의 땅이기 때문에 무슨 돈으로? 여윳돈으로. 어떤 분들 땅을 투자해가지고 2년 만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끔가다 제가 기획부동산도 하나 찍어놨어요. 기획부동산에서 칼질해가지고 이렇게 덤면에 칼질해가지고 이거를 판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기획부동산에서 그렇게 더 좋으면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 기획부동산 속지 마시고 하시려면 반드시 맹지가 아닌 길이 나 있는 토지를 사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 나 있고 칼질을 했으면 나중에 도로 내주겠다. 그러면 계약금만 주고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거기에다가 했는데 예컨대 제가 옛날 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직원 중에 하나가 평창에다가 땅을 샀대. 3천만 원 투자했대요. 네. 근데 꼭대기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걸 왜 투자를 하냐고. 그런 데다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있을 때도 많이 상담해 줬거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떤 분들은 또 요양원 부지 사달라고 땅 이런 것도 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오늘 상가의 키포인트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자 요약해 보세요. 어떤 상가에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상가에 투자할 때요? 자 이거 보고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우선 핵심되는 곳에다가 핵심된다는 거, 핵심. 핵심된다는 거 뭐야? 유동 인구가 유동 우선은 인구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가서 상가 예. 가서 보면 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예, 있나. 맞아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아까 그 기업은행처럼 그렇게 상권 데이터 분석해 놓은 게 있어. 네. 실제로 카드 매출 내역 보고 그다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거 보면 그 우리가 막연하게 그 전에 내가 그 네. 데이터 없이는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쟤 혼자 셀프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제 유튜브 보시고 그냥 마음에 드신 분만 보세요. 마음에 안 드신 분은 안 보시면 돼요. 뭐 이거 돈 받고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하실 분들은 하시고. 네. 그래서 상가는 핵심에 투자해라. 그렇죠. 유동 인구를 우선 보고. 예, 우리 저기 핵심. 오드리님은 가끔 내가 만들었죠. 막 상가 투자를 하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면 거긴 상가 투자하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줘 손님을 내쫓은 적도 있지. 그렇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상가는 그게. 그래서 근데 믿고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믿지 마. 믿지 마. 모든 부동산 투자는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자기 책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조차도 반신반의하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상가 이런 거 뭐 안 좋은 자 들어가면서 맹목적으로 돌아가지고 임대차 하신 분도 가게를 얻으신 분도 막 권리금 안 줘도 되는 자리 권리금 1,000씩 2,000씩 줘가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억울하다. 내가 왜 그런 자리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지 가끔가다 그 뭐 부동산 업소를 막 저기 비난하시는 분 있는데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알고 들어와야지. 그죠. 그런 상권 분석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권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거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제가 주장하는 게 맞지 않고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장하고 배치될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참조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참조해서 그 사람이 믿을만하다, 그 사람 생각에 일리가 있다 라면 참조하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배척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저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생각이구나, 나는 그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내가 채용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투자하는 거 잘했을까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오피스텔도 하나 저기 투자를 했는데 네, 부동산에 마이너스 손. 무슨 마이너스. 그냥 한번 한번 여러분들이 대박을 치시기 바랍니다. 특히 흑석동 상권은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상권에 이제 앞으로는 아파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다고 보면 이 상권 물론 이거는 무조건 상권 상가라는 거 아니에요? 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집부터 사야죠. 그렇죠. 제가 네. 주장이가 항상 자기가 살 집 하나는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신경 쓰지 마라. 예, 내가 살 집인데. 그렇죠. 편안하게 근데 있으면서 맛동산값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올라죠. 우리 내가 85년대 서울에 원서 내려올 때 맛동산 고속 260원. 아니요. 500원. 아, 500원. 근데 지금 2,500원이에요. 5배 올랐어요. 근데 왜 아파트 값은 오르면 안 됩니까? 물가 수준은 올라요.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도 1억 7천에 분양한 게 지금 5억대예요. 3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집 하나는 갖고 있고 편하게 식구들, 가족들하고 행복한 장소를 꿈꾸시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상가를 투자하실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흑석동 상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